KF21 보람에는 전심 전력을 다해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공동개발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도네시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양국이 양산체제를 갖추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KF21 기밀 유출 때문에 또 이제 수사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국제공동 개발 관련 분담금 납부를 포함해서 지금 인지 측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수사 기관의 수사를 진행 중인 걸로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도움 말씀 주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영상으로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사업 전체 개발비가요. 모두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요.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2016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그 돈의 3분의 1만 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양 의원님, 일단 KF21 사업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KF21은 대한민국의 21세기 상공을 지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전투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형 F5 제공호를 교체해서 하늘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이 기체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스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장을 매립하지 않아서 조금 스텔스 성능 떨어진다라고 하지만은요, 세계 어느 나라의 최첨단 전투기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기종으로 뭐 100여 대 이상 정도가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KF21 사업은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에 아주 중요한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2016년에 같이 일부 분담하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이런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은요. 10년 동안 1조 7천억 원을 우리나라에게 지불하고 이 기술 이전을 모두 해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직후에 돈이 없으니 1,000억만 깎아달라 그래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부 시간이 지나서 3천억 원 정도를 선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이제 10년 동안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 정부를 향해 인도네시아가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총 1조 6천억 원 중에 3천억 원만 더 내겠다. 그러니까 돈을 6천억 원만 내고 나머지 돈은 낼 수 없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돈을 조금 내니까 돈을 3분의 1만 낼 테니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무슨 동네 마트에서 채소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인도네시아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통 이런 국방 사업을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선호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 제품을 그대로 사오는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미래 전투기를 만드는데 기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의외의 접근이었고 아하. 사실 인도네시아의 그 국방비 전체를 생각할 때도 조금 좀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그때 당시에도 추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인도네시아 국방비가 한 뭐 2조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조도 되지 않는 국가인데 이 나라가 저 액수를 다 부담을 하겠다. 1조 6천억 원을 1조 내고 6천억 기술 원을 이전 받겠다. 이거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냐라는 추정이 당시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원래 인도네시아 뭐 제가 뭐 이 나라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은 뭐냐면 이 대형 사업들 네. 이걸 직접 도입 사업들을 선호하는 것은 네. 대부분 커미션 때문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런 대한민국처럼 투명화된 국가에서 그것도 투자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도 실제 돈이 정말 없고 그다음에 실제 또 정치권 입장에서 이거를 강하게 추진할 동력도 부족했다. 네. 아마 이런 것이 인도네시아 측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1월이었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요. 이 회사 밖으로 KF-21 관련 내부 비밀 자료, 기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려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혹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이미 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술 이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돈 조금만 내고 우리 기술 이전 안 받을게. 사실은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제작사와 우리 보안 당국을 너무 이렇게 아, 그래요? 과소평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너무 지나친 의심을 했나요? 아니 뭐 그런 의심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네. 할 수 있는데 언론으로서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인도네시아가 이전부터 보면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 나라와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것 자체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한 이유도 솔직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마도 우리 지금 방첩사에 해당하는 기관부터 여러 가지에서 계속 관심과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보안 유출 시도 같은 것도 적발된 것이다. 아하. 되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심이야 제가 좀 지나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버티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돈 못 주겠다, 돈 없다, 소위 말해서 배째라 뭐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큰 시국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걸 자꾸 계약 하나, 네.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위해서 돈을 들어가는 걸로만 바라보셔 그런데 최종적인 대한민국의 목적은요. 네. 이 KF-21이 왕산이 됐을 때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48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못하겠다, 뭐 돈을 못 내겠다 그러면 되려 야 그럼 생산 대수 늘려라.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더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네. 우리 그 T-50 훈련기도 훈련기. 수입했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도 3척이나 아하. 수입을 했었고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역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밉건 못건 끌고 가야 될 고객이란 말입니다.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되려 잘 이용을 해서 자, 이 기존의 것을 기술 뭐 협력, 솔직히 기술 협력을 받을 것도 없어요. 인도네시아 우리가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네.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대수를 대한민국 숫자만으로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기술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이건 대한민국이 되려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되려 기술 이전은 거의 최소화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돌려버리고 판매에 집중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지금 K방산, 방위산업이요. 인도네시아는 물론이고요. 폴란드라는 나라 같은 이 무기 시장 큰 손들의 요구. 그 요구가 뭐냐면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잦은 계약 변경이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큰 해안을 가지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무기 시장의 호구도 아니고
뭐 계약했다가 돈 없다 그러면은 못 받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식을 접근할 때 차관 형식으로 접근하고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즉 네. 정부 대 정부 간의 약속으로 묶어놓고 만약에 뭔가 지불이 안 될 땐 하다못해 현물이라도 찾아오는 이런 형식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야 무기 좀 팔자고 국제시장에 호구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고 근데 다만요 생각을 하면요 지금 K 방산이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막 뛰어난 제품을 팔고 막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네. 그만큼 시장 조건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이란 네. 거죠.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시장에서의 합리적 그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네. 약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대한 대한민국의 실리를 챙겨가는 게 네.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만큼의 우려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 K 방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또 이끌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정확한 평가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K방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 간의 무기 체계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합니다. 그렇죠. 즉 무기를 팔 만큼 친해야 네. 그 나라를 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큰 국면에서 그런 외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접근을 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지금보다 인도네시아에 좀 더 레버리지를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그 비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잘못됐다라고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최소한 K 방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좀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항상 앞서가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보안과 관련된 방위 산업과 관련된 얘기 양욱 의원님 다음에도 또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